2025년 7월 27일 새벽, 중국 대륙이 전례 없는 충격과 공포 속에 휩싸였으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3대 초대형 댐이 거의 동시에 붕괴되었고 하북성 전체가 단 10초 만에 물에 잠기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2시 16분, 하북성 중부의 룽토우댐이 비상수위를 넘어서며 구조적으로 무너졌고 불과 3분 후에는 서북쪽의 바이어댐과 동남쪽의 스루어댐 역시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세 댐은 모두 하북성과 수도권의 홍수 통제, 농업용수, 전력 생산을 담당해온 핵심 기반 시설로 댐이 동시에 무너지자 발생한 물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고 순식간에 하북성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북성은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으며 인구는 7천만 명에 달하는 중부북방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붕괴로 인해 하북성 중심부는 불과 10초 만에 거대한 물폭탄에 휩싸였고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스자장, 탕산, 바오딩 등 주요 도시들이며 스자장의 경우 도시 전체가 최대 수심 7m까지 물에 잠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급구조 당국에 따르면 단 하룻밤 사이에 하북성 전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제 대피했고 수십만 채의 가옥이 완전히 침수되거나 붕괴되었으며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인구는 15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수위는 남쪽의 하북성에서 시작해 북쪽 수도 베이징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미인댐과 환어수로는 이미 수위 초과로 방류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차오바이어 수계와 도심의 하수도로 유입된 홍수는 베이징 일부 지역도 침수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이징 외곽의 순이구와 창핑구는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 공급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 주변의 저지대는 이미 무릎 이상 물이 차올랐으며 일부 영상에는 자금성 앞해자가 넘치며 건물 벽면까지 물이 닿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긴급 발표에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34명, 실종자는 12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지 초기 집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북성 장자커우에서는 한 마을 전체가 지하수로 붕괴와 함께 침몰했다는 제보도 있으며 응급구조대가 헬기 및 드론을 동원해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40곳 이상 존재합니다. 이번 붕괴는 단순한 인재만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말부터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와 두 차례 연속 상륙한 태풍 도쿠수리와 카눈의 영향으로 댐들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관리 부실과 기초 구조 취약이 겹쳐지면서 일어난 복합 재난입니다. 하북성은 단 7일간 연평균 강수량의 150%를 기록했으며 이비는 댐 붕괴 전날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야지대가 넓고 배수 구조가 불완전한 하북성 특성상 물이 빠지지 못하고 도시 전체를 수중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북성은 단 3시간 만에 농경지의 20%를 상실했고 주요 곡물 창고 및 도축장이 침수되어 식량 안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다. 경제적 피해는 현재까지 16조 원, 약 2조 위안을 넘겼으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대량의 산업 폐수가 유출되었고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기름, 공장 화학물질이 합쳐져 강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생태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중국 전역이 10년 이상 기형적 환경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BBC, CNN, 나이키, 엘리몬드 등 주요 언론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수해이자 21세기 최대 인공재난이라고 보도했고 유엔 재난대응기구, 우케체는 즉시 긴급대응팀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긴급구조키트와 구조견 파견을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구호물자 1차분을 베이징으로 수송하기 위한 군 수송기를 준비 중이다. 미국 백악관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삼엽댐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만과 착각의 상징이었다며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파멸적 결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사 직후 가장 먼저 터져나온 목소리는 현장에 고립된 시민들의 절규였습니다. 하북성 바오딩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여성은 다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물이 뒤에서 따라붙었고 남편은 떠내려갔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웨이보에는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왜 사전 대피 명령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베이 버려졌다라는 해시태그는 몇 시간 만에 수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지붕 위나 고층 건물 옥상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식수와 식량이 바닥이 났다는 현장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구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번지고 있습니다. 창핑구의 한 시민은 뉴스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지하철이 침수되고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 통제에 분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 시민들은 외신 보도와 위챗 단체방을 통해 비공식 정보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대피와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보트를 빌려 고립된 노인과 아이들을 구출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국가보다 이웃이 더 낫다는 냉소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목격하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댐을 만들고 초대형 인프라를 자랑하더라도 단 몇 초면 자연은 그것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엽댐과 함께 무너진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중국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댐을 더 높게 쌓고 강을 막고 산을 깎는 것이 진보가 아닙니다. 공존 없이 이루어진 개발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국경이 이 광기의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까? 더 늦기 전에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댐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오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복구 작업입니다.